여러분, 남편의 검색 기록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날 그녀는 남편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10년 결혼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여자 선물 추천, 30만 원대 목걸이, 평일 오후 호텔 예약, 크리스마스 당일 휴가.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이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 다음 검색어를 보는 순간 그녀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비밀 계좌 만드는 법. 이건 35살 김도현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아내 박서연 씨가 겪은 지옥 같았던 한 달의 기록입니다. 11월 초 모든 건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해 보였습니다. 도현 씨는 IT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8살 딸 하나.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 8시쯤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 주말엔 아내와 딸과 함께 마트에 가고 가끔 외식을 하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핸드폰이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을 뒤집어서 놓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안 보이게. 그리고 카톡 알림이 오면 황급히 확인하고는 슬쩍 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연 씨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아, 회사 동료야. 도현 씨는 대답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주부터는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변명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야근을 한다고 했는데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설레는 일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의 셔츠깃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 씨는 10년을 함께 산 남편입니다. 그가 어떤 향수를 쓰는지, 어떤 섬유 유연제를 좋아하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달랐습니다. 달콤하고 여성스러운 향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향수를 바꿨냐고 물었습니다. 응? 아니, 회사에서 옆자리 여직원이 뭘 뿌렸나 봐.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알았습니다. 향수가 옆자리에서 넘어온다고 해도 이렇게 진하게 옷에 벨 수가 없다는 걸. 그날 밤 서연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골프를 간다며 나갔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약속이 있다고. 서연 씨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소파 옆 테이블 위에 놓인 남편의 노트북으로 향했습니다. 1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의 노트북을 몰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뢰했으니까. 서로를 믿었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 생일이었습니다. 로그인하고 브라우저를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서연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1월 3일. 20대 여자 선물 추천. 20대 여자가 좋아하는 선물. 30만 원대 목걸이 추천. 11월 7일. 강남 고급 레스토랑.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프러포즈 레스토랑. 프러포즈? 서연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1월 10일. 평일 오후 호텔 예약. 호텔데이 유주.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쥘 수가 없었습니다. 11월 15일. 비밀 계좌 만드는 법. 배우자 몰래 통장 개설. 이혼 시 재산 분할. 서연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잖아.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이혼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거잖아. 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11월 18일. 크리스마스 당일 휴가 신청. 12월 24일 하루 휴가. 크리스마스의 휴가? 서연 씨와는 크리스마스에 가족끼리 호텔 뷔페 예약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낸다고? 그리고 마지막 검색어. 11월 20일. 새 출발 준비물. 30대 재혼. 서연 씨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10년. 딸 하나.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싸우는 일도 거의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20대.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목걸이를 선물하고 호텔에서 만나고 그리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 씨는 변했습니다. 남편이 모르게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할 때 차량 위치 추적 앱을 몰래 깔았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매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바꿔놨습니다. 예전엔 없던 일이었습니다. 11월 23일 목요일. 남편이 또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온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밤 10시쯤 들어갈 거라고. 서연 씨는 차량 위치 추적 앱을 켰습니다. 남편의 차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강남의 어느 호텔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서연 씨는 딸을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서연 씨는 호텔 로비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호텔 입구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밤 9시 30분.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하게 코트를 차려입고 그리고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젊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호텔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근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급스러운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레스토랑 창문 너머로 그들이 보였습니다. 웃으면서 대화하고 와인을 마시고 남편의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서연 씨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예전엔 봤었습니다. 결혼 초에, 연애할 때. 그런데 지금은 다른 여자 앞에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봐야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서연 씨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호텔 앞에서 팔짱을 낀 모습, 레스토랑에서 마주보고 웃는 모습, 하나하나가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 그들이 레스토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서연 씨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1시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야근 때문에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서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 씨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주말 동안 서연 씨는 남편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냥 피곤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11월 27일 서연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사진이나 녹음, 문자 메시지 같은 것. 서연 씨는 지난 목요일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호텔 앞에서 함께 있는 남편과 그 여자.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실한 게 있으면 좋겠다고. 대화 내용이나 호텔 투숙 기록 같은 것.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 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러냐고. 왜 자꾸 거짓말을 하냐고.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자기는 거짓말한 적 없다고.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강남 호텔 앞에 있었다고. 여자랑 같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
오해야. 서연 씨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오해? 뭐가 오해예요? 팔짱 끼고 호텔 들어가는 게 오해예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는 말했습니다. 노트북 검색 기록도 다 봤어요. 20대 여자 선물, 호텔 예약, 비밀 계좌, 이혼 재산 분할 다 봤어요. 남편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걸.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오해예요. 정말 오해예요. 서연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뭔데요? 도대체 뭔데요? 20대 여자한테 목걸이 사주고 호텔 가고 이혼 준비하는 게 오해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말했습니다. 이혼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날 밤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서연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몇 번 전화했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12월 2일 서연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아가야, 나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서연 씨는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 시어머니는 서연 씨를 보자마자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다 들었다. 너무 미안하구나. 하지만 한 가지만 들어다오. 시어머니가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이게 누군지 아니? 사진 속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젊은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예요? 도현이 동생이야. 배다른 동생. 서연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결혼하기 전 잠깐 다른 여자와 사귄 적이 있었다고. 그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다고. 하지만 그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떠났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결혼했다고. 그리고 5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셨다고. 자기한테 딸이 하나 더 있다고 제발 찾아달라고. 남편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그 동생을 찾았습니다.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그 아이는 혼자 대학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부터 몰래 동생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한테.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현이가 너무 걱정했어. 너 요새 몸이 좀 아팠잖니? 그래서 말 못했나 봐.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깜짝 이벤트로 소개하려고 했나 봐. 서연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해였다는 게,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는 게.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그게 끝이 아니야. 며칠 전에 그 아이가 큰 사고를 당했어. 서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사고요? 교통사고야. 11월 29일 밤에 퇴근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어.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 의식이 없어. 서연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현 씨는 알아요? 당연히 알지. 지금 병원에서 밤새 지키고 있어. 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혼자서. 서연 씨는 일어났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서연 씨는 뛰어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40분 후 서연 씨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며칠을 씻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서연 씨가 다가갔습니다. 도현 씨.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서연아, 도현 씨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 씨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미안해요. 오해해서 확인도 안 하고.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어떻게 됐어요? 환자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태가 좋지 않아서 5분 정도 면회가 가능합니다.
남편이 서연 씨를 봤습니다. 같이 가자. 제가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가족인데. 두 사람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는 젊은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엔 붕대가 감겨 있고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서연 씨가 호텔 앞에서 봤던 여자가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봤습니다. 여자가 오빠라고 불렀지만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도희야,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도희가 고개를 돌려 서연 씨를 봤습니다. 언니예요? 서연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야. 도희야. 죄송해요. 오빠한테 폐만 끼쳐서.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도희가 약하게 웃었습니다. 오빠가 맨날 언니 얘기했어요. 언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서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도희야. 오빠 믿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간호사가 들어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도연 씨와 서연 씨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도희 수술비가 많이 들어. 보험이 없어서. 걱정하지 마요. 우리 적금 깨면 돼요. 서연아, 정말 고마워. 가족이잖아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도연 씨가 서연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도희는 일주일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서연 씨는 매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도희에게 죽을 끓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머리를 빗겨줬습니다. 도희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서연 씨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언니, 제가 오빠한테 폐만 끼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너는 우리 가족이야. 저 때문에 언니가 오빠랑 싸운 거 다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 씨가 도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그건 우리 잘못이야. 서로 소통을 안 해서. 너 때문이 아니야. 도희가 울먹였습니다. 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벌써 가족이야, 바보야. 12월 중순 도희는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서연의 집으로 왔습니다. 딸아이는 고모가 생겼다며 좋아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연 씨는 집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도연 씨, 도혜, 그리고 딸아이와 함께.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얘들아, 엄마도 끼면 안 되니? 서연 씨는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녁 식사는 즐거웠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도연 씨가 일어났습니다. 저 할 말이 있어요. 모두가 도연 씨를 봤습니다. 도연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10년 전에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청혼했지. 그때 약속했잖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서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을 너무 힘들게 했어. 소통하지 않아서. 비밀을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도연 씨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지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할게. 앞으로는 어떤 비밀도 만들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모든 걸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당신과 우리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서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약속할게요. 앞으로는 의심하기 전에 먼저 물어볼게요. 소통할게요. 도연 씨가 반지를 서연 씨의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딸아이는 엄마 아빠 최고 라고 소리쳤고 도희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 모두는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도희야? 사실 처음에 오빠가 저를 도와주시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언니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오빠한테 그만하시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가족은 서로 돕는 거라고 부담 갖지 말라고 하셨죠. 서연 씨가 도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딸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도희 고모는 우리랑 계속 살아요? 서연 씨가 도희를 봤습니다. 도희야, 어때? 우리랑 같이 살래? 도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패 끼치는 거 아닐까요? 도연 씨가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집 방 하나 비어 있잖아. 내 방이야. 하지만 저 곧 취업할 거예요. 회사 기숙사도 있고.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주말에는 집에 와. 우리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그러자. 약속. 도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 도연 씨네 가족은 해돋이를 보러 갔습니다. 도희도 함께 동해안 해변에 서서 모두 함께 일출을 기다렸습니다. 딸아이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기 해 떠요.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희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신입사원이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도연 씨네 집을 방문했고 조카와 함께 노는 걸 가장 좋아했습니다. 서연 씨와 도희는 이제 정말 친자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쇼핑도 함께 가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 씨와 도희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응? 뭔데? 사실 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서연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짜?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도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회사 선배예요. 제가 사고 당했을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좋은 사람이야?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착하고 배려심 많고. 서연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다음 주말에 가능할까요? 당연하지. 우리 집으로 저녁 먹으러 와. 도희가 서연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서연 씨도 도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더 완벽해진 것 같아. 지금 도연 씨와 서연 씨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도희도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명절 때마다 함께 모입니다. 도희는 1년 후 결혼했고 도연 씨가 아버지 역할로 결혼식에서 신부 입장을 함께 했습니다. 그날 도희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이제 그때를 되돌아보며 말합니다. 그때 한 달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고 남편을 의심했고 이혼을 준비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도연 씨도 말합니다. 좋은 의도라도 비밀은 오해를 만든다는 걸 배웠어요.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다고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실수였죠. 앞으로는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년이 더 지났습니다. 도연 씨네 가족은 이제 더 많은 식구가 늘었습니다. 도희에게 아이가 태어났고 서연 씨와 도연 씨의 딸은 고학년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모두가 다시 도연 씨네 집에 모였습니다. 거실에는 큰 트리가 세워져 있고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도희가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오빠, 언니, 저희 왔어요. 딸아이가 달려나가 도희를 반겼습니다. 고모, 아기 너무 귀여워요. 모두가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 도희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처형, 형님, 감사합니다. 저희 도희를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가족인데요. 서연 씨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날 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후 서연 씨와 도연 씨는 테라스에 나가 앉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때 일 기억나요? 제가 당신을 의심했던 그날? 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기억하지. 어떻게 잊겠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긴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도연 씨가 서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그 일을 통해 배웠지. 소통의 중요성을, 그리고 서로를 믿는 것의 중요성을. 그리고 가족의 의미도 배웠어요. 도희가 우리 가족이 된 건 정말 축복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별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도연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평생 함께 할 거예요. 당신과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별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검색 기록은 때로 오해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 오해를 푸는 건 결국 대화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뭔가 이상하다면 의심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소통하세요. 때로는 그 뒤에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이유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깜짝 이벤트일 수도 있고 가족을 위한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항상 좋은 결말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확인은 해봐야 합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서연 씨와 도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좋은 의도라도 비밀은 오해를 만듭니다. 둘째, 의심이 들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대화하세요. 셋째,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넷째, 어떤 위기도 함께 극복하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10년, 20년, 평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썰어 채널을 찾아주세요. 썰어 채널에서는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